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는 암과 뇌, 그리고 심장질환. 자, 그중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뇌와 심장질환은요, 모두 혈관성 질환입니다. 자,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에는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발병 위험이 높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이 혈관성 질환을 잘 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험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보험료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L사의 100세 행복플러스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2대 질환 대비,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증권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고민 있으신 분들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에도 그리고 곧 다가올 한여름에도 주의가 필요한 혈관성 질환 잘 대비하는 방법 살펴드립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들어보셨나요? 매우 나쁨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나쁨이랍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끼치는 악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런 혈관 질환에서도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콜레스테롤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관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심장 제일 중요하겠죠. 이 심장이 건강한데 심장이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운동장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 생각나시나요? 뛰면은 심장이 아파서 심장을 부여잡고선 쓰러지는 그런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심장은 건강한데도 바로 심장에 통하는 혈관이 나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또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심장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혈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맥경화일 겁니다. 동맥경화는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굳으니까 혈관 속에 피가 흐를 수가 없겠죠. 자, 요즘에 많이 또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상경화일 겁니다. 죽상경화는 딱딱하게 굳기 이전에 혈관이 죽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죽상경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이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바로 협심증이라는 것을 발병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이런 글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증권을 살펴볼 겁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에 내가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를 보실 겁니다. 자, 뇌혈관이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모두 다 혈관에 관련된 거고요. 질병 수술비 중에서 제가 오늘 예시는 40대로 했지만은
증권 속에 있는 혈관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7대, 18대, 34대, 64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는 내혈관 그리고 심혈관 모두 다 포함시키는 혈관성 질환의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질병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5대 기간, 5가지 기간 안에도 뇌와 심장에 관련된 혈관성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증권에 이러한 문구도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일단 혈관성 질환에 대한 내가 보존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성 보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도로가 막혔을 때 우리가 목적지에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시나요? 어딘가 막히지 않은 곳을 통해서 가겠죠. 바로 혈관을 다른 곳으로 통해서 우회시켜서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자, 대표적인 수술이기도 하고요. 절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에서는 관열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보신 내용으로 관열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얼마 받을까요? 여기 써 있는 숫자 8,050 이게 바로 보험금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050만 원이었습니다. 자,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수술 외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관열 수술인 스텐트 삽입술인데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 있고 좁아져 있는 그 부분을 넓혀주는 겁니다. 넓혀주는 이 상태에 이 방법을 바로 스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는 건데요. 이것을 보험에서는 비관열 시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역시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숫자로 보면요. 6,750만 원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카테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카테터를 이용해서 풍선을 같이 삽입합니다. 그래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 놓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 혈관이 아마 전부 다 넓혀져서 안정적으로 혈액순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혈관이 이뻐졌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들어가서 이뻐져서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풍선 확장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험에서는 이렇게 시술을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열 시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보험의 혜택으로 보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눈치채실 법도 한데요. 자, 6,75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정말? 이 금액 시술, 요즘에 카테터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죠. 몇백만 원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나?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뇌혈관, 그중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요. 심장질환 수술비로 5천만 원. 그리고 40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 합하면 6천만 원이죠. 자, 질병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5대 기간 중에서 심장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인데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100% 혜택을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열 수술은 100%입니다. 그런데 비관열 시술 같은 경우에는 50%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나의 혜택을 보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최초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000만 원. 만약에 내가 관상동맥 성형술을 했다면 최초에 받을 수 있는 200만 원. 더하기 하셨나요? 앞에서 본 것처럼 8천만 원, 6,75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지 않더라도 내 보험 중에서 혈관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담보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뇌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 우리가 뇌 질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우리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자체가 아예 막혀서 혈관이 더 이상 거의 통하지 않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경우인데 그 이전 증상으로 보면 많이 알고 있는 꽈리. 자, 꽈리가 어떻게 생기냐면 혈관에 뭔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는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끊어져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터지면은 뇌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증상까지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터지거나 아니면 아예 막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아는 상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의 그래서 대표적인 시술을 보니까요. 수술용 클립을 이용해서 부풀어 오르고 터진 그런 꽈리 상태를 이렇게 해서 동여매는 형태가 경부결차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코일 같은 것을 부풀어 오른 곳에다가 삽입을 시킵니다. 실타래 같은 거죠. 이런 것을 삽입을 시켜갖고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둘 다 비간헐 수술이라고 하고요. 절개를 하지 않고 스텐트를 카테터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방법으로 해서 뇌혈관에 대한 그런 시술도 많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못하나요? 했더니요. 건강검진 받을 때 MRI를 촬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촬영하지 않나요? 했더니 MRI 촬영 비용이 비싸니까요. 왜 비싼가요? 라고 했더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비싸기도 하고 아직 질환이 내한테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 혜택도 못 받잖아요. 라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라도 나올까봐 무서워서 더 이상 검진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과연 맞는 답일까요? 빨리 조기에 검사를 해서 뭔가 내가 질병대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막는다라면 오히려 비용도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고 혜택도 건강도 더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내가 대비가 돼 있다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의 원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막혀서 혈관을 좁게 만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우리의 혈관 질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1위가 바로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미세먼지, 나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해서요, 한 해 평균 수명보다 빨리 사망하는 수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혈관성 질환이 발병될 때도 조기에 검사를 하고 조기에 내가 막는다라면 조금 더 건강한 수명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세먼지는요, 봤더니 어디든 침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혈관을 통해서 침투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초미세먼지 요즘에 마스크 하고 다니시나요? 자, 마스크만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치료 비용도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한 혈관성 질환 진단비가 아닌 수술비입니다. 자, 진단비는 일회성을 받지만 수술비는 반복해서 받을 때마다 하죠. 자, 과거에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도요, 3개 이하로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고 많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도 개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것을 준비할 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는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을 다 포함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수술비지만요. 여기 써 있는 모든 내용, 어떠한 질환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있다 하더라도 9% 미만의 진단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받고 있고요. 많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요. 모든 준비를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기재한 내용들을 보시면요. 뇌출혈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뇌졸중인데, 급성심경색인데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네요? 이런 질문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허혈성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뇌혈관 질환. 앞에서 본 것처럼 카테터 시술이나 이런 할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에서 5천만 원, 40대에서도 1,00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50만 원, 5대 기간 중에서 비관혈로 시술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뇌혈관 꽈리가 생겨서 내가 꽈리 시술을 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6,550만 원입니다. 자, 뇌에 관련된 심장에 관련된 혈관성 질환을 다 준비하는데 보험료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금액이고요. 비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걱정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질환, 혈관성 질환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혜택 보는 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오는 악영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면 뭔가는 막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험들로 인해서 내가 막을 수 있는 영향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 중에 2위와 3위가 모두 혈관성 질환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걱정 많으시죠? 이런 미세먼지와 생활 습관 등 이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현대인들에게 특히나 이대 질환 준비가 더욱더 필요한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반복해서 수술비가 필요한 그런 질환인 만큼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수술비 반복 지급이 가능한 수술비를 통해서 이대 질환 준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선희 전문가님 나와주셨나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증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손해보험사의 통합 형태로 가입이 된 예. 증권 준비했습니다. 증권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아나운서님 혹시 아끼던 옷이나 가방이 있는데 유행이 지나면 쉽게 버릴 수 있으세요? 내가 아끼던 거라면은요, 네. 유행이 지나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쌓여있는 옷들이 많은데요. 왜 저도.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요? 네,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보험을 계획을 하실 때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6년 전에, 10년 전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이 보험 증권을요, 예. 유심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마음으로 증권 함께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 네. 보험이 뭐 별로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내가 6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돈을 냈으면 더욱더 저는 좀 포기가 힘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을 좀 살리고 또 혹시 조금 보완할 점, 또 예. 보험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또 지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증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살펴볼게요. 네. 보험은 L사의 백세 행복 플러스 보험입니다. 지금은 K사로 변경이 됐고요. 2013년도이기 때문에 6년 이상 유지를 잘 해주셨습니다. 가입 당시에 43세 여성분이 준비를 예. 하셨고요.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통합 형태의 보험이었는데 수익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사망했을 때 누군가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다거나 분쟁의 시비가 발생이 된다면 또 이보다 슬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예. 미리 사망보험금 수익자 꼭 지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월 보험료가 20만 6,573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위험보험료, 보장보험료가 16만 3,684원이에요. 나머지 4만 원은 어디 간 건가요? 네, 나머지 3천 원 가까이는 적립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예. 적립되는 보험료는 언제 받을까요? 적립이라는 건 일단은 보장되는 곳에는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험이 뭐 만기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100세 아. 만기이기 때문에 예. 100세 때 만기 환급으로 네, 받으시는 거죠. 제가 100세 때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100세 만기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요. 어떤 분은 저축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좀 많아진 이유가 사실은 이 적립보험료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예.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보장의 내용을 쭉 볼 건데요. 통합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보장, 그리고 후유장애,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항목 안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6년 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가입 금액의 한도가 높아졌다거나 예. 보장의 범위가 좀 폭넓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다면 그 항목들만 좀 몇 가지 비교를 예.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볼 거는요. 5개 중에서 유사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 5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유사암이라는 크기가 작은 암, 이렇게 좀 치료비가 작게 든다거나 또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예. 갑상선, 기타 피부암 이렇게 이 암들을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 5천만 원 가입을 했지만 300만 원, 500만 원 가입 금액의 10% 정도만 지급을 받았죠. 그럼 그런데- 내가 뭐 암에 걸렸는데 이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네,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가입 금액의 10% 혹은 20%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이거는 보험사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예. 원해도 유사암을 뭐 저는 1억 받고 싶어요.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 2천만 원 가입 금액을 와. 조금 더 높게 예.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좀 시장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암보험 있으신 분들이 갑상선암이 특히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던데 이런 거 염려가 되신다면 유사암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진 현재 시기에 조금 보완은 필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비교가 필요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앞서 플래닝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이제 뇌혈관 진단, 뇌에 관련한 진단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뇌에 관련한 진단비, 특히 뇌출혈로만 돼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드리잖아요. 예. 약관상의 내용을 보면요. 뇌졸중으로 가입을 하시면 어떤 뇌에 관련한 출혈이라든가 경색증까지도 다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뭐 미세먼지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 여성에게는 암보다도 혈관에 대한 진단,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를 필수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암보다도 더 위험하다고요? 네. 여성분들에게는 실제로 사망 원인이 암보다도 뇌나 이 심장에 관련한 진단이 훨씬 더 좀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왠지 암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았는데 네. 더욱더 이대 질환 잘 챙겨야겠네요. 네, 그래서 굳이 남성과 여성을 분류했을 때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입하신 분이 여성분이셨기 때문에 예. 뇌에 관련한 진단비를 좀 최대한 100%까지도 좀 보장이 되는 잘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 예. 가입 당시에는 사실은 뇌졸중은 최선의 선택이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이 없었죠.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뇌혈관이라는 진단비가 있는 거예요. 이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 뭐 100% 보장이 다 되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타 상세 불명, 뇌에 관련해서 특정 진단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예전 보험으로는 다 보장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뇌혈관 진단비라는 진단비를 또 보장을 해드리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좀 비교 설명을 예. 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장도 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권 안에서 가장 크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항목입니다. 장기 요양 간병 연금이거든요. 이 연금이라고 예. 하니까 어떠세요? 뭐 연금처럼 매월이든 매년 받을 것 같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를 네. 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보장 내용을 보면은 연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매월이든 매년이든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내가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판정을 내리는 그 기관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아닌 국민보험공단입니다. 등급 예. 판정위원회에서 그 인력이 이제 우리 집으로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떤 해당되는 급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기준을 놓고 지금 환자의 급수가 상태가 4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이렇게 등급 판정을 내렸을 때 내가 이 안에 이제 보험을 준비를 했으니까 가입 금액을 받는 건데요. 실제로 4등급, 5등급 진단을 판정을 받게 되면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준비를 잘 하셨지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보장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가입 금액의 20%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400만 원씩을 1년에 한 번씩 5년 동안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뭐 여하튼 뭐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1에서 3등급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1에서 3등급이라는 이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한 52가지 항목에 대한 예. 어떤 검사를 또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3등급에 해당하시려면은 조금 더 그 상태가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하신 악화돼 있는 상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4등급에 대한 진단을 받으실 때도 보장 범위를 좀 넓게 가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16대 질병 수술비인데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16가지 질병에 해당이 되고 내가 그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때에는 100만 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16가지 질병이 당뇨병부터 쭉 생식기 질환까지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뭐 관열, 그러니까 메스를 대고 뭐 피를 보는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은 예. 뭐 관열이라고 하잖아요. 관열이든 내시경, 복강경, 비관열이든 상관하지 않고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데 당뇨병부터 뭐 관절염, 백내장까지 현재는
수술의 빈도가 너무나 잦아진 백내장이라든가 생식기 질환, 관절염 이런 수술들은 10%, 20%만 받는 뭐 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많이 줄여놓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요. 어떤 수술을 하던 100만 원씩을 그대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수술비 항목으로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술비가 구분되지 않고 지급이 되지만 매달 위험보험료로 나가는 보험료가 한 2,000원밖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이 증권 안에 이 수술비 항목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도 이제 수술비 항목인데요. 그 5대 장기 조혈모 이식, 각막 이식, 이건 굉장히 큰 수술인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전 보험사 공통으로 이 수술비만큼은 100세가 아니라 80세까지만 딱 보장을 해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 드라마를 보면요, 그 시대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질병을 보면은 치매가 참 많았고요. 그만큼 또 최근에는 뭐 치매 진단 받으시는 분들 네. 많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치매 이외에도 간이식 수술하는 주인공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기 각막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있으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 텐데. 드라마를 볼 때도 보험 생각을 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라는 게 예전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수술이었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실제로 현재는 이렇게 수혜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환자도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수술비를 받는 것은 내가 수혜자였을 때 받는 거고요. 보장을 받는 금액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크게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수술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달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154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최소한의 보험료를 내고 이렇게 크게 보장을 받는 것을 대비하실 수가 있다면 저는 이런 수술비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 예. 네, 적은 돈을 내고 크게 보장을 받는 이런 부분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이제 진행 상황이 수술비가 신치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예전에는 큰 수술이었지만 지금은 또 성공률도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술로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증거 내용을 좀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만 원 이상 나가는 보험료 안에 100세 만기 때 환급받는 어떤 적립보험료 43,000원 정도 있었는데요. 적립보험료는 그대로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43,000원 가까이 되는 부분 안에도 사업비라든가 수금 관리 비용이 일부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꼭 보장성 보험 안에는 넣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양연금, 간병연금 준비를 잘 하셨지만 보험료 대비해서 1급에서 4급이 아닌 3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16대 질병 수술비 말씀드렸지만 큰 수술, 작은 수술 따지지 않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분류된 수술비까지도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좀 보완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2대 진단비, 플랜 A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뇌와 심장에 관련한 진단비를 어떤 100% 정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이런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수술비, 좀 100만 원 수술비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큰 수술을 했을 때는 크게 받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보완하실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보험을 그동안 쭉 유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좀 보완하실 분, 그 다음에 좋았던 장점을 좀 살리셔갖고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엘사의 100세 행복플러스 증권 들여다봤습니다. 자, 보험을 정리해야 할지 좀 유지해야 할지 걱정 있으던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증권이었는데요. 특히나 수술비 측면이 좀 유리해 보였던 통합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요양연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좀 차지했었고요. 적립보험료까지 일부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끼던 옷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된 보험 중에서 유사암 진단비라던가 이대질환 보장, 예전에 나온 보험들보다 폭넓게 좀 보장 가능한 보험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유지한 증권도 열어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립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자,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좀 문제가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예전에는 상당히 건강했었는데 예.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 제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제가 나중에 유지할 때까지 건강검진 받고 난 이후에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이전에 연락 주신 거 참 잘하셨고요.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제가 한국 나이로 52세인데요.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네네. 자, 요즘 좀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좀 편찮으실까요? 쉽게 피곤하고요. 예. 한 2, 3년 전보다 상당히 피곤한 게 많고 그다음에 기력이 없고 숨이 예. 좀 차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예. 특별한 가족력 같은 것은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력은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예. 자, 그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볼 거고요. 자, 지금 네네. 완납되신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종신보험인데 사망보장 좀 필요하실까요? 저는 구태여 사망보장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네네. 여현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초반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2005년도에 15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80세 만기 상품이네요. 그리고 신한생명의 새천년 종신보험은 2002년도에 준비해 주셔서 지금은 완납되신 상태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살펴보죠. 자, 예전에는 건강한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좀 피곤하고 기력도 딸리고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현주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보험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네. 제가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아보았는데요. 조금 네.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 중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실손 의료비는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네. 저 그걸 좀 걱정했었거든요. 그럼 혹시 네네. 언제 가입되어 있으신 건지 기억하세요? 2007년인가 8년 정도에 가입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네네. 아무래도 100%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뭐 네네. 급여나 비급여 상관없이 받으셔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 잘 가입하고 계시네요. 일단 네. 보내주신 증권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 리빙케어 종신보험 그 S사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납으로 2005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제 네. 1년 정도면은 완납이 되어 계시는 예. 부분이고요. 또 하나 도 신한생명 새천년 종신보험도 이미 완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과 좀 염려되는 부분 이렇게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CI 보험 같은 거예요. 주계약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3천만 원 안에서 간, 폐, 신, 심, 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말기 질환에 해당되는 부분을 80% 선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계약이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80% 질병이 발생됐을 때 2,4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병이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제 사망 보장금으로 3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네, 거기에 더불어 이제
그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라던가 골절 30, 그리고 종류에 상관없이 1종부터 5종에 해당되는 수술비가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입원 일당이 이제 3일 초가당 질병재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암 입원 그리고 특정 성인병에 관해서도 10만 원씩 되어 있는 통합보험 형태면서 중대한 질환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CI 보험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새천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보험 안에는 1기간, 2기간이라는 기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1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세를 전후해서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지만 2기간, 79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의 사망 보장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건강하시다가 혹시 나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리빙케어에서 3천 그리고 새천년 종신에서 총 6천만 원의 사망 보장금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아까 싫다고 필요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아, 그러면 네. 그 신한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다른 보장은 없고 네, 오롯이 사망보험금만. 네, 오롯이 예. 이제 아쉬운 부분은 특약 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딱 종신보험으로 그래서 아마도 저렴하게 가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제안을 이제 해드릴 거는 이게 이제 네네. 80세 이후가 걱정이시고 지금 당장 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많이 언급이 됐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예. 사실 여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80세 이후 이 완납이 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80세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100세 시대, 110세 시대 추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길게 장수를 할 때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보장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데 손해보험사 보험이고요. 그래서 질병, 상해, 후유 장애를 각각 1,000만 원씩 넣고요. 암과 유사암, 그러니까 암도 1,000만 원, 유사암도 1,000만 원. 그래서 암도 조금 복중으로 보장을 받으시면서 오늘 많이 언급되었던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질병, 상해 각각 수술비, 거기에 한 번 더 40대 질병 수술비를 통해서 한 번 더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보험은 25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80세까지는 복중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셨다가 그 이유는 이제 완납되신 이후에 유지기간 이후에 그 100세까지는 이 보험으로도 그리고 가지고 계신 그 시술의료비 보장으로 해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처음 가입하면 네네. 보험료 나중에 뭐 오르거나 이런 거는 없는 아, 네. 건가요? 비갱신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오르시면 안 되죠. 25년 납까지 납부를 그 대신 하시고요. 여기 하나에 팁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8가지 질환에 관해서 납입 면제가 됩니다. 좀 25년 납이 사실 좀 길 수 있어요. 근데 25년 납 동안 혹시라도 8대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서 좀 길게 납부를 좀 권해드렸고요. 100세까지 받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을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받을 예정인데 네. 지금 가입하고 만약에 제가 질병에 걸려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암은 90일 면책이 해당이 되고요. 90일 네네. 이후에 지나시면은 이제 1년 동안 면책일 이후에 90일 이후 1년 이내는 이제 50%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진단비 이런 부분은 바로 적용이 되시지만 단 수술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년 이내 50% 제한적인 거는 좀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1년 지나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너무 연락 잘 주셨고요. 네. 자, 가지고 계신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납입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모두 완납 유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각각 네네. CI 보험과 종신보험, 사망 보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80세 이후에도 이 생존 담보 중요하시잖아요. 자,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로 채워서 준비해 드렸고요.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 이 수술비와 암 이외에는 면책 기간 없다고 하니까 걱정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문자 하나 살펴볼게요. 자, 537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0대 중반 가장인데요. 다들 종신보험은 꼭 필요하다는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자, 남성분, 가장이시고 뭐 아내와 자식들 있으면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남선희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40대 중반 가장이라고 하시니까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자녀가 조금 있으시다 하면 지키고 싶은 그 행복의 크기만큼 또 종신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누군가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번은 꼭 받는 보장, 사망 보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설계해 보신 분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정기보험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법을 찾자고 하면은 60세 혹은 70세까지는 사망보험금을 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70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고 80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정기보험의 굉장히 저렴한 장점, 기간에 따른 사망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이 장점하고요. 종신보험의 장점을 서로 믹스해서 이제 혼합해서 새로운 보험을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정기보험처럼 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시기에 혹시 부재가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체감형이라고 하죠. 사망보험금이 조금 줄어들게 하신다면 훨씬 좀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료를 좀 실제 비교해봐 드리면요. 40세 기준으로 1억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 20만 원 전후반 정도 보험료가 든다고 하면, 예. 실제로 이렇게 체감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됐을 때에는 5만 원, 6만 원이면 똑같은 예.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전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언젠가는 100%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종신보험이 비싸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시기별로 좀 보험금 조절 가능한 정기보험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45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뭘까요? 여현주 전문가님,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살펴주시죠.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일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고요. 예.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짚어볼 거는 무엇인가?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행정상의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그거에 따르지 않은 형사적인 부분.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우리 합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 그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가 훼손됐을 때 대인 대물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6주 이상 입원을 시켰거나 혹은 6주 이상 사고를 냈거나 11대 중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벌금이 부과됐을 때 그 벌금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 또 그 나머지 개인 합의에 필요한 부분을, 이 비용 담보를 내가 가입해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딱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거라면 운전자 보험은 오롯이 나를 위한 그런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예전에는 운전자로서의 성격을 자동차 보험이 갖지 않은 부분만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상해에 대한 입원이라던가 수술비를 또 넣음으로써 그걸로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상해 보험의 성격으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의무와 선택 보험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합의와 관련해서 내가 보장받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운전자 보험 선택이지만 필수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보험도 함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드리죠.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